김홍일 방통위가 출범했습니다. 예. 네. KBS 출신이신데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 거로 내다보십니까? 김홍일이 소위 이제 제2의 이동관, 뭐 이동관 아바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측면은 이동관 이상인 이 2인 체제가 말이죠. 이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예. 그 상임위원들 아닙니까? 이거 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두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예. 우선 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그 탄핵 발의가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물러나더라도 제2의 이동관이 제3의 이동관이 계속 나올 거다. 그 얘기는 자기와 똑같이 방송을 어떤 통제의 수단, 언론을 장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나올 거란 얘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김홍일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직전에 저 권익위원장 하면서 이미 방송 장악에 협조를 했어요. 그랬죠. 그 어떤 식이었냐면 이미 권익위원회에서 그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장 이사, 그다음에 KBS 이사장 이사들에 대해서 소위 권익위에서 뭐 일부에서 이제 신고를 하니까 뭐 저 소위 청탁금지법으로 네. 바로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바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방통위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해임을 한 거 아닙니까? 이사장하고 이사를. 네. 근데 박문진 같은 경우는 그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죠. 제동이 걸렸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갖다 놨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자기 뭐 선배 검사로서 굉장히 뭐 돈독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 방통이라는 거는 원래 설치법에 보면은요, 독립적 운영을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측근을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동관이라는 분도 대통령의 특보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 대통령의 또 측근을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방통의 설치의 법에 소위 맞는 독립적 운영보다는 정치적 통제를 통해서 결국 방송을 통제하고 장악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비친 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측근도 문제지만 말이죠.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합의가 아예 성립할 수 그렇죠.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아시다시피 방통위가 5인 구조고 네. 국회에서 야당 2명, 여당 1명, 그 다음에 대통령이 2명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이 최민희 전 의원으로 추천했는데 여러 가지 구실돼 가지고 결국 한 6개월 정도 임명을 그렇죠.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뭐 사퇴하고 접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2인 체제로 계속 운영하면서 결국은 강행 처리를 의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송 장악을 하는 조치들을 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또 김홍일 위원장 체제에서도 2인 체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문회 때 물어봤어요. 2인 체제로 계속 의결할 거냐? 이거 불법적인 거다. 이미 저 박문진 이사장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예. 문제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청문회 답변서에도 보면은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 때문에 2인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얘기는 계속 2인 체제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법조인들 아닙니까? 법조인인데 법을 사실상에 위반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 법 취지도 그렇고 5인제 합의기구의 취지도 그렇고 이미 법원에서 그런 식의 어떤 법적 해석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계속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행 방송뿐만 아니죠. 언론 전체죠. 뭐 포털 이런 것도 최근에 방통위하고 다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장악하겠다, 통제하겠다 이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정신이랄까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법기술자로서 법조인이란 타이틀만 그렇죠. 활용하고 있는 셈이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네. 김성재 이사. 저는 근데 그래서 좀 오늘 정 의원님도 나오시고 했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나중에라도 예. 이 뭐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 저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그 이동관 전 위원장도 아마 일부 시민단체에서 고발 조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홍일 새 위원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2인 체제로 이런 위법적 조치들을 취한다면은 그 이동관 위원장 탄핵 사유가 됐듯이 똑같이 탄핵 사유가 되는 거고요. 법적인 책임 충분히 저는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는 김홍일 씨 뭐 청문회도 좀 봤는데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나오면은 그 속편은 흥행에 실패한다라고. 근데 요즘에는 이 편이 흥행 성공한 사례도 꽤 있거든요. 네. 저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제 임명을 받았으니까 위원장이죠. 김홍일 위원장이 저는 이동관 제2의 이동관이 아니라 제2의 이동관보다 훨씬 더한 방통위원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말하자면 이동관 위원장은 그래도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네. 동아일보 출신이고 타락한 언론인 출신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홍일 위원장 이분은 그냥 검사 출신인 거예요. 네. 검사 출신인데다가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이 지금 윤석열 검찰 정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딱 정해놓으면 그것만이 옳다라고 밀어붙이고 어떻게든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그 검사의 그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과 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2인 체제 이게 뭐 위법하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오로지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갈 거다. 아니 과거에 보면은 김홍일 위원장 과거 전력을 보면 BBK 같은 것도 그렇죠. 아니 그냥 뭐 무혐의 처리해버린 거 네, 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더구나 저 뭡니까 이상인 그 부위원장은 BBK 특검보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두 사람 다 비슷한.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권력 유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뭐 그 법 기술이 어쩌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예전에 또 이분이 연루되어 있는 김순경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 김순경 사건도 보면 정말 그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 좀 그렇죠. 생각할 수 없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라 나오니까 뭐 네. 사과를 사과했다라고 이런 하는데 거죠? 네. 그 전에 보니까요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순경한테 나중에 무죄 그 결정 판결이 나오고 나서도 그 당시 검사 김홍일 검사가 이거는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당신네들 경찰이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과 무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이걸 보면 이분의 어떤 법과 윤리에 있어서 법에 있어서 윤리의식이라든지 도덕적인 어떤 그 공감 이런 게 전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관 씨는 언론인 출신인데 이분은 언론인 출신도 아닌데다가 아니어서 언론의 어떤 그 본질이나 저널리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언론 자유가 왜 중요한지 지금 방심위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언론 탄압이나 언론 장악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이분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김성재 에디터가 지금 예언을 했는데 제2 이동관이 아니라 이동관 찜쪄 먹는 김홍일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찜쪄 먹는 예언하시는 거네요. 네. 네.